안녕하세요. 건축사가 알려주는 라이노 실습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김문당 교육사업부 담당자 권영정 사업부장이고요. 오늘은 인터뷰에 응해주신 저희 강사님 송하영 건축사님 모시고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 프로그램 툴 관련된 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또 우리 실습 위주로 또 강의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유익한 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를 맡고 있는 송하영 건축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이제 연차가 많진 않지만 저희 그런 개인적인 프로젝트들과 공모전도 참여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그런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축사이고요. 이제 개업 이전에는 네. 그 첫 이제 사무소는 이제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라는 회사에서 이제 공항 설계 담당 본부였어요. 실무를 이제 배우고 한국 헤비타트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잠시 어려운 분들을 좀 이제 짓고쳐주는 사업이나 소위 이제 착한 일을 하고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건축사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 관련돼서 미팅하면서 굉장히 건축과 관련된 저한테 좋은 또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을 막 어필을 막 뿜뿜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강의 만들면서 되게 재밌게 강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또 실습 위주로 정말 우리가 강의가 지루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실습하면서 진짜 이제 막 3D 프로그램 처음 활용해 보시는 분들한테 강의도 소개해 주시면서 또 실습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강의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그 건축학도나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로그램 툴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 라이노 강의가 왜 필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형태적인 좀 자율성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업을 쓰는 유저였어요. 스케치업으로 이제 곡선적인 형태나 조금 재미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제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상상하는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처음 라이노를 접해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제 생각을 이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모전도 입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또 학생분들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상상력을 또 3D로 구현하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멋있는 작품을 만들면은 이제 이거를 남들한테 저희는 좀 잘 어필을 해야 돼요. 그게 또 건축가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이제 조금 더 수치적인 도면이나 단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은 그 라이노 하나만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해도 모든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범용적인 기능을 가진 또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각 요소들이 좀 레이어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레이어 관리가 또 이제 CAD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체계적으로 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장점은 이제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라이노 하나만 가지고 마무리까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조금 어려움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냥 그거 하나만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의 어떤 차별성? 그래도 라이노는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강의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라이노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 단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적인 그 실무 단계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CAD로 이제 넘겨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레빗을 통해서 도면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나는 마지막 단계인 레빗을 배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이노를 첫 단계부터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처음에 디자인을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떤 제약이 없이
뭐 사실 그 프로그램의 제약 말고 저희가 제약받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계할 때 보면은 건축주의 뭐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땅의 뭐 조건도 있을 거고 네.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수용하면서 또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은 네. 그거 자체가 제약이 되니까 첫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만들어서 검토해보는 단계에서는 네. 또 라이노가 가장 가볍게 그리고 말랑말랑하게 모든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툴이기 때문에 네. 디자인 단계에서 그런 라이노가 강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라이노라는 조금 이제 가벼운고 말랑말랑한 툴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검토를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또 경험이 그렇게 해서 수상도 많이 했고 오히려 시간도 많이 시간은 정말 많이 네, 절약됐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초 이 기획 단계에서는 라이노를 하고 그 이후에 디벨롭 할 때 레빗이든 아니면 스케치업이든 그렇게 병행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거니까 가볍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접근도 이렇게 그리고 표현이 좀 자유롭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얘기 같고요. 근데 알려지기는 진짜 좀 호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검색하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필름에서도 작업을 네. 하면은 사실 뭐 스케치업으로 작업하는 거를 라이노에서 이제 불러오면은 이제 변형할 수가 없다. 아니면 뭐 그 레빗에서 만든 그 결과물을 네. 라이노로 임포트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변형할 수 없는 객체로 네. 불러 들어줘 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히림에 있는 그 BIM 팀들도 네. 라이노로 변경할 때 네. 호환 가능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언급해도 되나요? 이건 모르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거는 이제 라이노를 모르는 상태에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호환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조금만 이제 라이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옵션들을 바꿔서 불러오게 되면은 네. 스케치업이나 레빗에 있는 그런 모델링들도 네. 다 라이노에서 변경 가능한, 저희는 이제 라이노적으로는 뭐 이제 폴리 서페이스나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라이노에서 완전히 변형 가능한 그런 모델링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호환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막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이렇게 무거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내고 싶어도 툴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네, 걸리고 네네. 그래서 가볍게 라이노로 좀 접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디벨롭 할 때 그때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장점을 아까 뭐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라이노를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호환하는 방법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강의에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추후에도 또 네네네. 계속 저희는 강의가 디벨롭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수상작들 뿐이 아니고 굉장히 메모드급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토대로 해서 실습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찐 건축 라이노 강의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라이노의 장점도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본적으로 조금 한번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스케치업이 있죠. 네.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노보다도 훨씬 접근이 가벼워요. 되게 직관적이고 배우기가 되게 쉽죠. 그게 가장 큰 스케치업의 장점이고, 사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스케치업 유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제 많이들 이제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스케치업의 단점은 그 모델링을 복잡하게 할수록, 그리고 어려운 형태를 모델링을 하게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스케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쉬운데 이게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스케치업도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파일 자체가 무거워지고 또 구현도 어려운 그런 툴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레빗이라는 툴인데, 레빗은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말은 어느 정도 건축을 내가 알아야 이제 쓸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건축에 처음에 뭐 그리드라든지 단면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정해서 층층별로 이제 모델링 해서 3차원을 만드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적인 내가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레빗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기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레빗의 장점은 그렇게 3차원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도면화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도면이라는 게 쉬운 형태 정도의 도면은 그냥 계획 설계 도면에서는 굉장히 금방 이제 구현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레빗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블렌더나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블렌더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블렌더는 접해보지 못했는데, 블렌더는 좀 이제 유일한 무료 프로그램이고, 네. 좀 렌더링을 위한 렌더링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라이노는 이제 뭐가 좋냐면은, 라이노는 어떻게 보면은 스케치업의 접근성과 레빗의 도면 표현을 섞어놓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스케치업과 레빗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라이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접근의 난이도만 보면은 스케치업보다는 라이노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레빗보다는 라이노가 좀 쉬울 것이고요. 네. 다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그 도면을 기획 설계 단계의 그 디자인 도면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도 충분히 이제 쉽게 네. 그 도면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차별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자유로운 형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건물도 굉장히 가볍게 되게 말랑말랑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라이노 활용해가지고 수행했거나 아니면은 뭐 공모전이나 이렇게 예. 해서 당선됐던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히림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네. 공항 설계 담당 부서였어요. 이제 공항 설계를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가 풀어내려면은 사실 공항은 되게 그 유기적이고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그 부재들을 저희가 전부 사이즈를 다 이제 뭐 엑셀로 하거나 네. 도면화를 해서 이제 시공사들이 그 도면을 확인해서 그 부재를 만들 수 있게 좀 정보들을 다 줘야 되는데 그 부재가 사실 몇만 개의 부재가 생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치수를 재거나 캐드로 도면을 만들어서 구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이노를 통해서 네. 그런 부재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전개도를 만든다든지 한꺼번에 치수를 이제 입력해서 뭐 엑셀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히림에서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국의 찡따오 국제공항 그 인테리어 설계를 또 진행을 했었고, 네. 공모전 중에서는 뭐 인천공항 터미널 2 공모전에 참여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실시적으로 구현을 할 때 많이 좀 사용도 했고 디자인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딥하게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앞에 있는 장기 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6,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인데, 네. 그 주차장의 실시 설계와 그 외부 디자인을 이제 제가 담당했었는데, 네. 한 공항에 2년 정도 파견 나가서 그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물결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현하는 부재들이 네. 사실 2D적으로 이제 그 치수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라이노로 면 작업을 한 다음에 구현하기 위한 그런 치수 같은 거를 다 라이노에서 추출을 해서 물결치는 형태를 정교하게 이제 구현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너무 많네요. 네,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뭐 공모전이나 아니면 설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 되게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 강의를 만들 때도 요청드렸던 게 어쨌든 시간이 최소한 단축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강의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단연코 라이노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시간이 단축되는 포인트?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그 설계를 진행할 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CAD로 2D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 실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또 이게 법규에 맞춰서 CAD로 먼저 이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스케치업이나 레빗으로 3차원으로 구현을 해서 인면을 입히고 이거를 이제 도면화를 더 정교하게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은 2D를 그리고 3D로 만들고 2D가 수정되면 또 3D를 수정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노는 그 CAD 베이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도면 작업과 동시에 3D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D를 다 구현을 하면은 그걸로 모든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네. 평면도라든지 인면도, 단면도들을 다 3D 하나에서 모두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작업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평면, 인면, 단면도를 CAD로 작업하고 3D를 따로 작업하는 것과 3D를 만들어 놓고 평면, 인면, 단면을 추출하는 거는 그냥 산술적으로도 3배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 3차원으로 구현해서 이제 도면을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으로 뭐 실시 설계까지는 당연히 할 수 없고
기획 설계나 공모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 방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었고, 저희 사무소 규모가 작지만은 국제 공모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라이노의 베이스의 작업을 통해서 정말 그 효과적으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대표님, 저희 강의 처음에 이제 기획하고 만들 때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저는 3D 툴은 당연히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노, 그리고 건축사, 실습, 이게 우리의 포인트였잖아요. 네네. 네네.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뭐뭐뭐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가 다른 강의와 차별점을 갖는 거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강의 예제를 제가 이제 건축사의 시선에서 그리고 네. 실무를 경험한 사람의 시선에서 그 건물을 해석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건축 사적으로 좀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거를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비대면이든 Q&A든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가장 라이노의 순정을 이용해서 네네. 라이노의 정말 최소한의 세팅만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이 라이노를 저희가 쓸 수 있게 최적화된 무료 버전, 네. 그죠? 그렇죠. 무료 버전에 단축키만 하나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세팅으로 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 툴 강의 들어보려고 하면 다 유료 버전이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그러게 또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라이노 강의를 보통 뭐 다른 데를 저희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네. 어쨌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맞춰져 있는데 네네. 건축 마인드가 없이 강의를 수강하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도가 좀 충분히 있는 네. 상태에서 수강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어쨌든 우리의 대표님은 그런 것들을 제가 네, 그렇죠. 해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고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면 좋을까요? 우리 사실 다 들으시면 좋긴 한데 네. 그죠? 우선은 이런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건축 지식이 좀 부족한 처음 또 건축 3D를 접하는 그런 분들이 들으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라이노 3D 강의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건축에 대한 입문자 네. 혹은 이제 뭐 저학년의 학생분들이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쓰셨다가 네. 이제 조금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스케치업을 사용하다가 라이노를 이제 처음 배웠을 때 신문물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스케치업을 쓰진 않고 있는데, 네. 좀 스케치업으로 하다가 표현의 한계를 느끼신 분들이 또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모전 준비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고학년들이 준비하지만 저학년 때부터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뭐 아마 선배들이 계속 그 이야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준비할 텐데 저학년 학생들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라이노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아, 네. 워낙 또 빠르잖아요, 지금. 네, 워낙 빠르고 네. 제 강의가 또 이제 다른 강의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좀 모델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강의를 수강하게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건축학도들이나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관심 가질 만한 메모드급 프로젝트들로 또 실습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해석도 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셨으니까 아마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 실습의 예제들이 네, 뭐 네. 정말 유명한 그쵸, 건축가들의 그쵸. 예제예요. 뭐 르꼬르비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데이비드 치퍼필드라든지 렌조 피아노 뭐 아니면 뭐 매드 아키텍처나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알려져 있고 명망이 있고 또 네.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으셔도 굉장히 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에 막 이메일 보내고 했잖아요. 아, 예, 우리 이메일도 또 보냈어요. 출처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문의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어쨌든 강의를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무 강의거든요. 실습 포함한 실무 강의인데 우리 이론이 아니잖아요. 예. 반짝 듣고 반짝 적용하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이게 네. 거짓말로 홍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강의만 들어서 라이노를 잘 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반드시 한 번 이상 따라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3번 정도 이거를 따라해 주시면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저희가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본인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음. 몇 시간 했더니 라이노를 마스터했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반드시 자신만의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이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 학습해 보시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넣은 거잖아요. 네. 따라 해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있을 거고 네네, 반드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네. 3번 정도만 따라 해보면 그러면은 좀 적용이 수월하겠다. 네네. 네, 실습 위주의 강의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 사실 프로그램 툴이 뭐 사실 이론을 듣는 것보다는 실습을 또 해보면서 하는 게 제일 네네네, 베스트죠. 그렇죠. 네. 한번 네. 들어보시면은 네. 빠져드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피드백까지 저희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은 네네. 남겨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외부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로 받는 라이노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툴, 뭐 디자인 뭐 툴 이런 거 질문 어떤 거 많이 받으세요?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을 못하니까 음. 이걸 어떤 순서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가 많은 것 처음이 같아요. 막막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가 다 똑같아요. 먼저 평면에서 선을 만들고 네. 평면의 선을 3D로 변형을 하고 그걸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순서인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혹은 스케치로 있는 거를 3D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8강의 동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하시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툴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좀 쉬울 텐데 그래도 취준생분들이 하면 꼭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준생분들한테 좀 적합한 툴이나 아니면 우리 라이노 프로그램도 좋고요. 네. 취준생분들을 위한 어떤 입사할 때 도움되는 네. 네, 이런 내용도 좀 부탁드려요. 어. 왜냐면 설계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역으로 또 이런 분들이 좀 프로그램 관련돼서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입사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팁이잖아요. 일단은 취업의 팁으로 드리면은 네. 반드시 공모전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수상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죠. 참여를 하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경험 말씀하시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력서를 쓰시겠지만은 참여를 해도 이력서에 써도 되거든요. 사실 공모전이라는 게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엄마 아빠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공모전 좀 나가봐라. 아무튼 네. 그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참가했다는 거가 내가 이렇게 설계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네. 수상을 하면은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은 그쵸. 반드시 참여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내가 이렇게 공모전을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가 있는 거를 이력상으로 그러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히림 면접 볼 때 네. 4명이서 한꺼번에 면접을 봤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2명은 공모전이 있었고 저도 이제 공모전이 있었고 나머지 2명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는 왜 공모전을 안 했니?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참여 자체도 생각보다 높게 쳐주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설계를 학점을 맞기 위해서 잘 맞기 위해서 나기보다는 좋은 작품으로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설계 작품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계를 좀 그렇게 너무 막 점수 받으려고 막 교수님한테 맞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설계 그리고 재미있는 설계로 해가지고 정말로 평생 내가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라이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설계 사무소인 것 같아요. 조금 아뜰리에들은 스케치업을 쓰는 경향이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히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거 또 부서마다 편차가 있는데 라이노를 쓰는 부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갈수록 큰 프로젝트에 또 라이노가 더 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대형 설계 사무소를 노려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내가 좀 경기장이나 그 공항이나 좀 형태가 조금 비정형이나 좀 그런 네네. 자유로운 형태를 건물을 좀 이제 하고 싶으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건물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제 그런 대형 사무소에 들어가서 경기장을 설계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라이노로 준비하시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도 주셨고 또 사실은 공모전 관련돼서 저희 교육 네네. 영상도 있어요. 네네네. 네, 공모전 수상하는 노하우, 꿀팁 예.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거 보셨을 예, 저도 때 봤는데 너무 좋다고 굉장히 하셨잖아요. 좋더라고요. 네네.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것도 들으시고. 그 공모전을 위해서 공모전 수강도 하시면서
라이노 라이노도 수강도 배우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죠? 네, 네. 아니, 사실은 진짜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강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네. 경험도 많으시고 또 강의를 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라이노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곧 런칭 예정인 건축사가 알려주는 라이노 실습 수강하시면서 개인의 역량을 조금 디벨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칭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